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 존중한다. 파이낸셜 뉴스. 삼성 심기 일전에 정도 경영에 매진하게. 매일경제. 이재용 이제 앞만 보고 뛰어라. 서울경제. 어제자 주요 경제지에 이재용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들입니다. 심기 일전에서 앞만 보고 뛰어라. 아주 달려라 하니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한술 더 뜹니다.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존중해야 중앙. 특검 누더기 기소에 제동을 건 이재용 2심 동화.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거 아닌가. 조선. 상식을 들먹이고 특검을 야유하고 그리고 그중 갑은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사죠. 예. 이재용 수감된 동안에 잠은 제대로 잤나 모르겠습니다. 판사 예찬도 있어요. 연합뉴스 정영식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며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고 효율적인 소송 지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평가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인으로 성격이 대체 이 판결과 무슨 상관입니까? 점잖게 방아쇠를 당기면 살인이 안 되나요? 우리 언론들의 알랑방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 광고 많이 받아서 부자들 되세요. 좋겠습니다. 아주. 김호준의 물개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물개박수 치고요.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동아일보 오면 탑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KBS 드라마를 즐겨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재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성찰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를 보면서 재벌이 어떻게 서민들한테 비치는지에 대해서 놀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YTN은 나와가지고 저기 이건희 회장 병문안 가는 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겠어요. 아주. 부자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곧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을 무죄로 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이 이러고 있는 동안 외신들은 뭐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외신도 좀 전해주세요. 네, 한국에서는 재벌 임원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재계 거물의 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아도 철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도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신호가 됐다는 건데요. 여전히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표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아예. 교회도 뭐, 주요 외신들 몇 가지 전해주세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삼성 지도자에 대한 판결은 개혁에 향한 희망에 타격을 입혔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관행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면될 것이라고는 다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재판이 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나 CNN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판적입니다. 뭐, 제3자. 다른 나라에서 보면 너무 명백하니까요. 예.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이었는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인데 당사자인 정영식 부장판사는 또 인터뷰를 해서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이. 예, 조선일보랑도 인터뷰했던데.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모두 입을 열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알고 있다라면서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판사들에 대한 비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역사에 기록되겠죠. 예. 돈에 굴복한 판결로.
그리고 비난에 대해서는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사회는 이미 성숙해 있어요. 예. 대통령도 탄핵할 정도로 그 사회 발전 정도의 근처에도 못 올 만큼 뒤처져서 우리 사회를 뒤로 아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겨우 몇몇 판사들이 온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런 인터뷰로 조선일보는 또 정성스럽게 물타기를 해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한 안미영 검사 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는데 묵살당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보고서를 썼다라는 건데 지난해 12월 8일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묵살당했다라는 건데 해당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 씨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을 부탁했다라는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동양 사람으로서 상당한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2030 세대가 열받을 기사 아닌가요? 예. 채용을 결국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정황이고, 예. 올림픽에 단일팀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기사에 달려가서 댓글 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예. 네, 어제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위원장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사퇴할 스타일의 의원이 아니죠. 예. 네,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면서요. 유감 표명할 때까지는 법안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파행이 됐습니다. 원래 법안 처리를 잘 안 해요, 여기가. 이전 국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예, 처리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여기 검찰이 뭐, 독립수사단을 꾸린다고 하니까, 예, 결론이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KBS가 이명박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한 문건 보도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당시 기무사에 조직적으로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려 했는지 나옵니다. 2009년 7월 7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요.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이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보궐선거에서 정부와 전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요.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데 주안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활동하라고 써 있습니다. 기무사, 예. 정보기관이죠, 군에. 예. 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쿠데타에 준하게 엄벌에 쳐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왜 여기 개입을 합니까? 게다가 정부가 전복되지 않도록.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증언이 아니라.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고. 예,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문건은 뭡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든 문건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보궐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첫 네. 당선 때였습니다. 쿠데타에 주당에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아주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잊지 않으셨을 텐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 판사들이 모였습니다. 단독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예. 판사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자기들이 당했는데. 네. 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관심 많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 정도 더 전화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요. 일선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 산하의 젠더법 연구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200명이 넘는 판사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판사들이 또 지지 성명을 냈네요. 예. 긍정적인 기여를 서검사의 폭로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중간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죠.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노조가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죠. 그동안 노조 입장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남수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저 괴물 같지 않죠? 그건 말을 해봐야죠. 생긴 거는 제가 더 괴물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관들은 몇 분 직접 왔다 가셨는데 방송사 사장님이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만큼 사태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오해가 좀 많다고 오해가 생각합니다. 많다. 예. 제가 그 노조 입장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빌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노조에서는 이제 노정면 기자 보도국장으로 내정하기로 했는데 그 노사 합의를 깼다. 예. 사장님이 일방 파기했다. 예. 예.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합의가 없었고. 합의가 없었습니까? 다 따라서 합의 파기도 없었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그 문제 이제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이제 사장으로 내정되지 않습니까? 네. 사장으로. 그 내정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도 저랑 같이 결승까지 쭉 뛰었고 네. 안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각가지 이제 저에 대한 뒷얘기 뭐 트집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선 불복 이런 과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12월 24일 날 이제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 예. 중재로. 네, 중재로 이제 3자 회동이 있죠. 근데 그때까지 회동의 유일한 그 협상 내용은 문안 합의였습니다. 문안 합의요? 예, 인적 청산이라든가 과거정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문안 합의를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다 끝낸 다음에 불쑥 그 문제를 끄집어냈죠. 보도국장 지명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문화 합의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도 합의라는 얘기를 서로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한 이제 요약하면 예. 저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그 요약하면 그 녹취록에 공개된 거 보면 이제 보도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서로 수긍해가는 분위기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다. 약속하신 바가 없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그래서 배석자를 다 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 내정자로서 일종의 인사민원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 보도국장으로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 지금 노조가 합의됐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균수 위원장 그냥은 잘 모르죠. 셋이 모였을 때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랑 둘이 얘기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정확히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 언론인으로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저한테 제시하시면서 좀 압박하셨고 저는 그걸 어떤 조건인가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는 김한균 위원장 같이 불러주시면 여기서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민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인사민원이라는 건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보내달라. 보도국장에 보내달라. 그게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 임명 내용 아닙니까? 다 내용 예, 나온 거 제가 아닙니까? 굳이 또 특정인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 보도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노정면 부장은 그 전에 한번 제가 지명을 했는데 거부했고요. 또 그 이후에 저에 대한 전면 퇴진 운동을 쭉 벌여왔던 후보였는데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왔는데 민원이 왔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고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후보를 얘기하셔서 제가 정중하게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인사면을 받았으니까 예의 바르게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면 거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확답을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1월 3일 날 이제 회사에 답을 주겠다. 그 녹취록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회사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후보를 검토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노정면 씨가 그동안 사장의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행사하고 사장은 결재만 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카톡이나
또 보도국에 대해서. 예. 네, 보도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노정면 씨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재 경험이 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아예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후보를 시킨 다음에 어느 기간 훈련 기간을 거쳐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외에 합의 파기한 당사자로 계속 몰리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녹취록을 저도 보긴 봤는데 합의가 된 것처럼 들리는 대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이 다음 주 3일까지 답을 하면 된다. 우리가 다 합의가 된 상태니까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합의가 된 상태니까라는 말을 들은 상대는 당연히 이 노정면 기자의 내정 혹은 임명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셋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지 저도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녹취록에는 그 나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겁니다. 그러니까 김한균 위원장과 저 둘이 단둘이 나눴다고 우리 한 얘기가 있다. 이거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노정면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합의가 된 생타니까 이러면 합의라는 게 네, 합의라는 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김한균 위원장 나오시면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김한균 위원장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그때는 합의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뭐가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럼? 예, 어떤 과정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하기 어려운 건 참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공개 토론을 오래전에 제안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왜 노정면 부장을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과정은 제가 듣기로는 녹취록이 또 나오더라고요. 노조 쪽에서 제안을 하면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건 공개된 이제 녹취록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김한균 위원장과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습니다. 예. 네, 김한균 위원장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그 뒤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합의가 된 상태니까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합의는 그러면 절차의 합의다 그냥? 그거를 한번 김 위원장님이 하신 그 조건이 맞는지 그게 확인해보자. 그러면 확인되면 노력해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한번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노조에서는 합의 파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김한균 말씀하신 노조위원장이 클리어 됐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네 하고 대답했는데 이제 노조에서는 처음에는 사장님이 네를 하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래서 조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자꾸 헷갈리긴 합니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YTN 박진수 노조위원장이 네 했다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앞에 사장님이 다 합의가 난 생타니까 하고 이제 또 김한균 노조위원장이 클리어 대추했을 때 네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얘기했던 노정면 내정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걸로 다른 두 분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합의했다고 노조가 이제 게시한 게재문을 보면 네. 그게 김한균 위원장 클리어 됐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워딩은 이 문제 클리어된 거죠. 이런 워딩인데 노조가 발표한 거는 보도국장 문제 클리어된 거더라고. 네. 실제 말과는 다르게 냈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클리어 됐죠. 아니 이제 그거를 자꾸 그쪽으로 좁혀갔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그때 중요한 거는 네. 저거죠. 어찌됐건 저도 전문 녹취사에서 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 서로 한 얘기가 있잖아. 그게 되게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고. 박진수 노조위원장은 그 얘기를 못 들었지만 거기서 네 한 걸 보면 그 전이나 후에 김한균 언론 노조위원장과 얘기를 했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두 사람 얘기하다가 셋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각자 나눈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나 보죠. 비밀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노조위원장과 중재하러 온 언론 그 노조에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하는 점은 네. 제가 둘이 만난 김 위원장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 투의 말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쵸 이렇게 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 저는 3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 제가 사실 약속했으면 3일 날 지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일까지 회사에 답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내정을 합의한 게 아니라 이제 3일까지 고민해 보겠다. 예, 그리고 노력해 보자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근데 공장장님 뵌 김에 오늘은 노조안 얘기로 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려도 저는 노조가 아닌데 어쨌든 근데 노조가 이제 이런 문제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방식으로 출근 저지하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4시간 반 동안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 불법 린치당하는 그리고 맞기도 하셨어요? 온갖 욕설, 고성, 폭언, 폭행이 없는 걸 다행으로 하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영상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지성인이 모인 언론사에 곤욕을 치르셨어요. 의견 표현 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타당한 의사 표출 방식이라도 사장을 출근하는 걸 막고 업무를 사무실에 어쩌다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여러 명이 우르르 와서 고성과 폭언으로 해서 사장을 결국 내보내고 그다음에 결국 4시간 반 동안 제가 저를 풀어달라고 무지 많이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표출하는 거는 노조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제 노조 입장도 있을 텐데 그건 따로 듣기로 하고 사장님 입장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 부분 요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내정에 합의한 게 아니라 3일까지 생각해 보겠다. 내가 인사권자니까. 확답을 3일 날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확답을 주겠지만 그동안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한 건데 그럼 YTN 노조위원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재하던 언론 노조위원장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었고 사장님이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공개 토론 만들어 주시면은요. 저는 김한규 위원장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 사장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두 사람은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요 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은 또 빡빡한 날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문제 삼는 것 중에는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를 노조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재단 과거 이력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도 안타까운데요. 제가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개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글이 좀 표현이 좀 과했고 좀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사과도 했는데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이 2009년입니다. 이제 헌납한다고 2007년에 얘기하고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하다가 2009년에 청계재단 이제 설립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다음에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당 다 환영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그 진위를 믿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했지만 저는 부자들이 세금도 많이 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대선 후보 토론 때 방송계 대표로 나가서 이제 MB를 상대로 지지를 한 사람인데 제가 맡은 게 BBK였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좀 까칠하게 몇 개를 던져가지고 MB가 상당히 짜증을 내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MB를 그렇게 뭐 칭송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고요. 근데 많은 글 중에 하나만 골라서 MB 칭송론자다. 좀 억울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수사되듯이 저도 여러분이 추정하듯이 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판 기사도 많았어요, 그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여간 그 시점에서 조금 과했던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담화 때 이제 노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진정성이 있었고 TV를 보면서 나도 눈시를 줬었다 이런 SNS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판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그때 저도 정말 슬픔이 컸잖아요. 우리 저 공장장님도 그러셨겠고 사실은 제가 단원고에 2번 가서 조문을 하고 사실 펑펑 울었는데 슬픔이 좀 커서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판단할 그때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물을 그냥 이렇게 평가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권이 그 눈물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니까 결론은 선거에 활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지극히 비판적인 글들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도 사람으로 살기,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전부 받아 적기만 하는 거 이런 사실 비판도 많이 언론인으로서 했다. 상당히 뭐 대담하게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감수성이 좀 예민한 것으로 예. 받아들여달라. 예, 예. 한 가지만 더 좁자면, 예. 최근에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하시던 시절에 2015년에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 예, 그 얘기 하시죠. 예,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에 사과하냐. 예. 위안부 문제도 전쟁 중에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저기 악의적인 가짜 뉴스고요. 악의적입니까? 지금 언론중재 신청을 했고 형사고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 당일날 8명 배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황상 보면은요, 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 우리 여성 본부장인데 그 앞에서 전쟁하다 보면 위안부 필요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당사자는, 들었다는 당사자는, 다른 배석자들 증언도 확보한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머니투데이 방송 관계자들 다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없다고 하고요. 또 그쪽은 같은 편이겠죠. 근데 다만 저는 그 당시 배석했던 그 회사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보자가 저랑 대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대면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못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김동연 기자 기사를 보면 법정에서 나올 용의가 있다. 저는 당장이라도 대면해서 진실 규명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분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YTN 그리고 노조도 아닌데 이분은. 제 평상시에 한일 역사관이 국민적 정서와 동일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있는데 위안부 네,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YTN 노조 찬성 비율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한 번 더 넣으시면 긴 시간이 드릴게요. 역대 최고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사장님을 비토할까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노조원이 한 300명 좀 넘고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뭐 총리로 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좀 이견이 있고요. 네. 또 제가 지금 그동안 노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뒷얘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드리지만은 실제 제 모습하고 다른 너무 괴물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주일 출근하다 출근 못하고 있거든요. 출근 막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서 보여줘야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끝으로 짧으니까 다만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화로 문제 풀고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중요 사안도 있으니까 노조에서 저 자꾸 나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만나서 대화로 좀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BC 최승호 사장, 예. 그리고 뭐 지금 KBS 사장 후보 나서는 분들 보면 지난 정권에 불이익을 당했거나 예. 또는 뭐 계속 싸워왔거나 예. 그런 분들이 사장이 되거나 나서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제 YTN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2번 정도 회사를 떠났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구성원들에서는 양지만 줬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오해입니까? 억울한 평가입니까? 억울합니다. 뭐 양지만 쫓은 건 아니고요. 네, 또 다만 떠나신 건 사실이죠. 예, 떠나서 뭐 새로운 방송 만드느라고 한 회사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에 5, 6년 무지무지 고생했고요. 그래서 양지만 쫓았던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섭섭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 추천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노조가 지지하는 많이 고생하셨던 이제 우장군 기자도 같이 레이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선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선임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섭섭함 이해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대화 나누면서 그 섭섭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또 복직자 중용하는 이런 이슈들에 그 대해서 YTN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적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런 거죠, 노조에서는. 네, 그 섭섭함 이해하는데요. 그 정상화 원하는 것들 지금 문화합의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 정리라든가 구체제 청산 등 이슈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손잡고 하고요. 그 그분들 또 중용해서 기회를 많이 드리고 저는 근데 노정면
보도국장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분이 사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도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사장 인사권 인정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누구든 열린 자세로 협의해서 이 문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는 절대 없고 노조와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사장인데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고요. 저 같이 잘해서 걱정 안 하시고 우리 공장장님 걱정 안 하시게 YTN 또 공정보도하는 좋은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 주장을 받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도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노조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시간을 노조보다는 좀 길게 드렸고 다음에는 동시에 한번 모시고 예. 아니면은 저의 인터뷰를 한번 받아보시죠. 이 노조 주장을 제가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 네, 제 인터뷰는 더 독하거든요. 예.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 좀 아쉽네요.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으시면. 예, 저도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출근도 못 하시잖아요. 예. 카페를 전전하신다면서요? 아닙니다. 바깥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사무실 이름이 비즈카페예요. 노조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사무실입니다. 근데 이름이 사무실입니까? 비즈카페입니다. 어쨌든 회사는 못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출근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나와주시고요. 예. 혹시 못하신 말씀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좀 평창 동계올림픽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그 방송 정상화부터 하고 제가 열린 마음으로 협상하겠습니다. 또 손잡아 주시고 또 섭섭해하는 마음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구본홍 사장 그때 퇴진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08년, 9년 때.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없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사실 낙하산 사장 아니었습니까? 예, 특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저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 아니 근데 절차적으로는 그때도 합법 사장이었어요. 다만 낙하산이었잖아요.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예. 특보기 때문에 안 됐고 본인은 특보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 거쳐서 된 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절차상은 문제는 없었어요.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남수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오랜만입니다. 둘 다 바쁜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지위가 역전됐어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시간만 흘러가면은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함께 하려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은 대중들이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저 안 친합니다. 뭐 라면 몇 번 먹은 거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 티격태격했고요. 독일 여비 뭐 좀 보태준 거 그거 그때 100불밖에 한번 뭐 1000불 정도 될 줄 알았더니 그러고요. 열어봤더니 100불이었어요? 예. 네. 전혀 저 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좀 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대표님 요즘 욕 좀 드셨죠? 배부르시죠? 뭐 야당 하려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야당도 칭찬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야당이 칭찬받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하고 잘 따라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받는 경우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좀 크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 따라가지 마라. 따라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그거는 안 어울리는 보수가 품격을 잃으면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막 막말하고 막 지르고 그러면은 보수가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좀 품격 있는 보수, 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원내대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은 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할 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국정 운영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되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 지금 뭐 좀 있으면은 또 삼성 이재용 또 이제 재판 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하죠, 그냥 지금. 건성동 또 좀 이따 말고.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비호하거나 그 입장을 도돈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비호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당시에도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그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푸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부회장의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이나 행평성의 문제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뭐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재판부가 사법부를 존중한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판결인 만큼 이건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재판 결과가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를 예전에 보수도 많이 그랬어요. 판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죄 받았을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이 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많이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 예. 삼성이 개야 웃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 이게 겁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겁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3월 16일인가요? 이재용 뇌물 사건을 다루는 그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건 교체됐죠, 근데.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은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단 한 건의 취재가 없었어요. 야,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본 있었다. 거죠. 네. 예정돼 있었다.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 뭘 안 믿었나요? 안민석 의원께서 뭘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객한 입장이 나갔을 때는 좀 제재를 하세요.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지금을 침을 뱉고 또 개도 소도 뭐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검찰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실상 좀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종범 수첩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 보면은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런 것이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 적용에 이 특검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이 뭐 과한 제가 뭐 조금만 이야기 더 하면은 예? 특히 또 1심하고 2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 준 사람 있잖아요. 돈 받은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사가 말이에요. 바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 무혐의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최강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 것이에요. 이건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 만에 그런 여론 많은데요. 국민청원을 예. 청와대에 15만 명이 하루 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안민석 의원님 또 한명숙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돈 준 사람도 안 줬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유죄를 때렸어요. 이번에 이거는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무죄가 원혜영 됩니까?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 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 36억 했죠. 36억.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 또 뇌물 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나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이래가지고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요.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미리 정해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권선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요. 예. 자, 이 여금사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권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 네,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죠. 위치에서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한국당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셨어요? 김성태 원내.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분이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근데 원내대표가 권선동 법사위원장 불러서 사부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반론해 주시죠. 그 다음에 권선동 위원장은 지가 억울하면은 이 폭로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 자, 기다려보세요. 지금 안미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 첫 번째는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김순환 총장이나 대검 또 춘천지검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 본인 자신이 이걸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두 의견을 동시에 이렇게 개진해서 여검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허위사실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이 자, 그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사를 고소를 하지만 이 춘천지검에서 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춘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안면 검사 혼자 했다면은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수사는 6명이 한 거예요. 당당하다. 6명 중에 한 명이 사부임 시키세요. 사부임 왜 안 시키세요?
예? 사범을 시켜야죠. 법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안민석 의원 교문에서 사퇴시키라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윤리규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은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이 되겠습니까? 또 안미행 검사가 수사 중에 여러 경로로 이 항의와 또 증거 목록에 삭제 요구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이미 이거는 모든 증거 기록이 공판에 제출됐어요. 또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서 열람이 이루어지고 등사가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에 삭제 요구가 있었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다 끝낸 다음에 불쑥 그 문제를 끄집어냈죠. 보도국장 지명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문화합의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도합의라는 얘기를 서로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약속한, 이제 요약하면, 예. 저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 예. 그, 요약하면, 그, 녹취록에 공개된 거 보면, 이제, 보도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서로 수긍해가는 분위기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다. 약속하신 바가 없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그 배석자를 다 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 내정자로서 일종의 인사민원처럼 좀 느껴졌어요. 이 사람 보도국장으로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사실 지금 노조가 합의됐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진수 위원장 그냥은 잘 모르죠. 셋이 모였을 때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랑 둘이 얘기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정확히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 언론인으로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저한테 제시하시면서 좀 압박하셨고 저는 그걸 어떤 조건인가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는 김한균 위원장 같이 불러주시면 여기서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민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인사민원. 인사민원이라는 건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보내달라. 보도국장에 보내달라. 그게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 임명 내용 아닙니까? 다 내용 예, 나온 거 제가 아닙니까? 굳이 또 특정인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 보도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노정면 부장은 예. 그 전에 한번 제가 지명을 했는데 거부했고요. 또 그 이후에 저에 대한 전면 퇴진 운동을 쭉 벌여왔던 후보였는데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왔는데 민원이 왔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고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후보를 얘기하셔서 예. 제가 정중하게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인사면을 받았으니까 예의 바르게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면 예. 거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확답을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1월 3일 날 이제 회사에 답을 주겠다. 그 녹취록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회사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후보를 검토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노정면 씨가 그동안 사장의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행사하고 사장은 결제만 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카톡이나 또 보도국에 대해서 네, 보도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노정면 씨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재 경험이 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아예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후보를 시킨 다음에 어느 기간 훈련 기간을 거쳐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외에 합의 파기한 당사자로 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영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동양 사람으로서 상당한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2030 세대가 열받을 기사 아닌가요? 예. 채용을 결국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정황이고, 예. 올림픽에 단일 팀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기사에 달려가서 댓글 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예. 네, 어제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위원장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사퇴할 스타일의 의원이 아니죠. 예. 네,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면서요. 유감 표명할 때까지는 법안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파행이 됐습니다. 원래 법안 처리를 잘 안 해요, 여기가. 이전 국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예, 처리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여기 검찰이 뭐, 독립수사단을 꾸린다고 하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KBS가 이명박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한 문건 보도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당시 기무사에 조직적으로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려 했는지 나옵니다. 2009년 7월 7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요.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이 참모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보궐선거에서 정부와 전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요.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데 주안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활동하라고 써 있습니다. 기무사, 예. 정보기관이죠, 군에. 예. 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쿠데타에 준하게 엄벌에 쳐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왜 여기 개입을 합니까? 게다가 정부가 전복되지 않도록.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증언이 아니라.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고. 예,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문건은 뭡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든 문건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보궐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첫 당선 때였습니다. 쿠데타에 주당에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아주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잊지 않으셨을 텐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 판사들이 모였습니다. 단독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신도 좀 전해주세요. 네, 한국에서는 재벌 임원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재계 거물의 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아도 철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도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신호가 됐다는 건데요. 여전히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표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아예. 그 외에도 뭐, 주요 외신들 몇 가지 전해주세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삼성 지도자에 대한 판결은 개혁에 향한 희망에 타격을 입혔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관행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면될 것이라고는 다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재판이 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나 CNN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판적입니다. 제3자. 다른 나라에서 보면 너무 명백하니까요. 예.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이었는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인데 당사자인 정영식 부장판사는 또 인터뷰를 해서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이. 예, 조선일보랑도 인터뷰했던데.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모두 입을 열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알고 있다라면서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판사들에 대한 비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역사에 기록되겠죠. 예. 돈에 굴복한 판결로. 그리고 비난에 대해서는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사회는 이미 성숙해 있어요. 예. 대통령도 탄핵할 정도로 그 사회 발전 정도의 근처에도 못 올 만큼 뒤처져서 우리 사회를 뒤로 아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겨우 몇몇 판사들이 온몸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런 인터뷰로 조선일보는 또 정성스럽게 물타기를 해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한 안미영 검사 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는데 묵살당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보고서를 썼다라는 건데 지난해 12월 8일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묵살당했다라는 건데 해당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 씨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을 부탁했다라는 편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 존중한다. 파이낸셜 뉴스. 삼성 심기 일전에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 매일경제. 이재용 이제 앞만 보고 뛰어라. 서울경제. 어제자 주요 경제지에 이재용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들입니다. 심기 일전에서 앞만 보고 뛰어라. 아주 달려라 하니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한술 더 뜹니다.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존중해야 중앙. 특검 누더기 기소에 제동을 건 이재용 2심 동화.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거 아닌가. 조선. 상식을 들먹이고 특검을 야유하고 그리고 그중 갑은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사죠. 예. 이재용 수감된 동안 잠은 제대로 잤나 모르겠습니다. 판사 예찬도 있어요. 연합뉴스 정영식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며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고 효율적인 소송 지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평가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인으로 성격이 대체 이 판결과 무슨 상관입니까? 점잖게 방아쇠를 당기면 살인이 안 되나요? 우리 언론들의 알랑방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 광고 많이 받아서 부자들 되세요. 좋겠습니다. 아주. 김호준의 물개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물개박수 치고요.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동아일보 오면 탑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KBS 드라마를 즐겨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재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성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를 보면서 재벌이 어떻게 서민들한테 비치는지에 대해서 놀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YTN은 나와가지고 저기 이건희 회장 병문안 가는 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겠어요. 아주. 부자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곧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을 무죄로 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이 이러고 있는 동안 외신들은 뭐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예. 판사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자기들이 당했는데. 네. 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관심 많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 정도 더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요, 일선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 산하의 젠더법 연구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200명이 넘는 판사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판사들이 또 지지 성명을 냈네요. 예. 긍정적인 기여를 서검사의 폭로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중간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죠.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노조가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죠. 그동안 노조 입장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남수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저 괴물 같지 않죠? 그건 말을 해봐야죠. 생긴 거는 제가 더 괴물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관들은 몇 분 직접 왔다 가셨는데 방송사 사장님이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만큼 사태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오해가 좀 많다고 오해가 생각합니다. 많다. 예. 예. 제가 그 노조 입장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빌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노조에서는 이제 노정면 기자 보도국장으로 내정하기로 했는데 그 노사 합의를 깼다. 예. 사장님이 일방 파기했다. 예. 예.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합의가 없었고 합의가 없었습니까? 따라서 합의 파기도 없었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그 문제 이제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이제 사장으로 내정되지 않습니까? 네. 사장으로. 그 내정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도 저랑 같이 결승까지 쭉 뛰었고 네. 안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각가지 이제 저에 대한 뒷얘기 뭐 트집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선 불복 이런 과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12월 24일 날 이제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 예, 예. 중재로 네, 중재로. 이제 3자 회동이 있죠. 근데 그때까지 회동의 유일한 그 협상 내용은 문안 합의였습니다. 무난하네요. 예, 인적 청산이라든가 과거정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문안 합의를 다